요즘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이제 조정 나올 때 됐다. 조정 나올 때 됐다라는 얘기를 뭐 FOMC 전에도 얘기하고 딱 끝나고도 얘기하고 다 조정 나올 때 됐다.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훅 올라가고 그냥 조정이 나와야 조정인 것 같고 그걸 가지고 기다리다가 진짜 조정 나오게 되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사실 거예요. 예, 좀 갖고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이젠 지쳤어요. 조정 얘기는 쉽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증시가 반전이 일어났었던 가장 큰 원인은 대주주 요건 원복하는 거였었거든요. 그 얘기는 상법 개정이 되고 나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사실 4천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언제나 그렇듯이 총평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빠지라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안 빠지고 대박이라고 다들 생각했었던 알테오제는 빠지고 D&D도 빠지고 조금 실망스러웠던 그런 맥락에서 그런데 좀 보면은 시장 자체가 좀 축소되는 느낌 좀 들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압축되는 느낌. 상승용 목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었지만은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 아주 작지만 나왔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저께는 800만 주 이상을 샀는데 오늘 이제 100만 주 정도 나온 거는 이제 공방전이 좀 있었다는 얘기 네. 같아요. 아마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하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어쩌면은 이제 그거가 단기 변곡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IT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셌던 것 같지는 네.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만약에 눌린다 그러면 지수가 크게 빠지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조선이라든지 뭐 원전은 지금 이미 좀 움직이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주식들이 조금 다시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채팅창 분위기는 오히려 일부 좀 조정을 기다리시거나 내 현금 썩어간다, 네. 언제 들어가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체감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저한테 빌려주세요. 네, 고리로 고리면은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예.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고리. 현금 잘 써야죠. 현금 잘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요즘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이제 조정 나올 때 됐다. 네. 조정 나올 때 됐다라는 얘기를 뭐 FOMC 전에도 얘기하고 딱 끝나고도 얘기하고 다 조정 나올 때 됐다. 근데 오늘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솔직히 그 정도에서 시작하게 되면 진짜 좀 나올 때 됐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각각 또 뭐가 툭 나오면서 뉴스 나오면서 그냥 훅 올라가고 그 애플마저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을 그러니까 조정 기다리는 조정 나오는데 막 말씀하셨듯이 현금이 거의 썩어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써야 돼? 그렇다고 위로 사고 싶어도 사긴 사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장중에 끝내십니다. 무서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그냥 정리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수익은 수익인데 왠지 찜찜해요 또. 이렇게 또 현금 많은 적이 있었던가? 이런 쪽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근데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조정이 나와야 조정인 것 같고 그걸 가지고 기다리다가 진짜 조정 나오게 되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사실 거예요. 예, 좀 갖고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냥 물릴 각오로 했다가 조정 나오게 되면 그래 조금 좀 이게 맞춰간다라고 해서 해야 지금 맞춰갈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지금 그게 벌써 한 4, 5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건 이틀 동안 이만큼 조정 나왔다가 그냥 쭉 다 올려버리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미국 시장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젠 지쳤어요. 조정 얘기는 한일 쉽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게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 실적 발표인데 그래도 미국 종목이니까 우리 위원님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미국은 너무너무 클리어한 게 네. 이미 8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론이. 그렇죠. 실적 무지 좋을 거라고. 네. 그러면 좋을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얘기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쁘게 나오잖아요. 네. 소송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심플하게 그러니까 그 학기가 아니라 뭐라고 죠 분기 중에 뭐라고 말을 했잖아요. 쿼터, 예. 쿼터 중에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나온다 그냥 믿으셔도 돼요. 그거가 만약에 안 나온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전망치죠. 그러니까 다음 분기. 전망치 이제 봐야 알겠죠. 그래.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 예를 들어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막 바꾸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럼 뭐 그분들도 어디서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 기업 나쁠 가능성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근데 그 좋다라는 게 이미 다 반영이 됐으니까 아까 우리 이영훈 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가 반응이 어떨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거는 세론이냐? 아니면 바이온이냐 네. 지켜보시면 돼요. 근데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중에 말한 걸 안 틀린다. 네. 이건 소송감이에요, 미국에서 진짜로. 그렇군요. 네. 저희도 소송 당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 그래서 한국 예. 가이던스를 안 주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아이 저희 개인정보 다 털린 거 이것만 해드려도 예. 오늘 그 장표 보고 빨리 마무리하시죠. 예, 예. 오늘의 아, 시장은 갑자기 저는 통신사도 털리고 카드사도 털리다 네. 보니까 승질이 나서 다 그랬어요. 털렸다고 생각하시죠. 어차피 개인적으로 다. 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제 정보 다 알고 네. 있어요. 네. 아우 속상해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전략 국강 패턴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지고 경기가 어쩌고저쩌고 유동성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냥 AI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까 여름 때 뭐라고 그랬죠, 제가? AI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기억 못하세요?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걸 저는 거기서 고무돼서 지금 빨리 장표를 해주시죠. 위원님한테 좀 지분을 띄워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표를 좀 예. 빨리 띄워주십시오. 그런 게 있었으면. 예. 저 듣고 싶은데 왜요? 끝나고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가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기승전 AI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호재 나오게 되면 그냥 반응하네요. 네,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오늘도 한국 시장은 장중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런 분위기인데 장중에 또 항상 선물 가지고 선물 가지고 매매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근데 금리를 가지고 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월말에 정부 셧다운, 네,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격하지 않습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또 격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장중에 중국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막판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샀대요 또. 그렇게 몰라. 중국은 외국인 매수를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거래량밖에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저도 지금 연합뉴스 나왔던 기사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 같고 와 일본 신고가, 뭐 대만도 같이 이러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신고가, 우리나라도 다 신고가, 신고합니다. 예, 아시아, 예. 만만세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현선물 매수세로 결국에는 마감을 했던 분위기인데 강세업종 보게 되면 남북 경협이 딱 들어왔습니다. 한번 넘어가시죠. 왜? 큰 종목이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연자력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상승률은 제일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좋은 얘기 나오나 싶었는데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원자력 미국은 저만큼 올랐는데 우리는 예, 이제 막 또 그러나 싶기도 하고 예, 호텔 카지노는 이벤트 있다 보니까 또 계속 갖다 붙이는 모습들이고 반도체 들어가 있고 오랜만에 AI 소프트웨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또 대통령께서 예, 블랙락 예, 여기랑 또 이제 뭐 MOU입니다. 예, 뭐가 될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MOU 체결했다는 관점 쪽에서 데이터 센터 AI 정보가 신경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그냥 훅 올라가는데 이게 확산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2000년지 진짜 미국에서는 퀀텀 스케이프 계속 가길래 우리도 갈 때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는 항상 늦어요. 네. 예. 우리 지난번에도 IonQ 양자 컴퓨팅 이렇게 한 50%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뒤늦게 한번 싹 올라온 것처럼 예,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피팅 밸브도 오랜만에 움직이는데 종목은 뭐 한정돼 있는 것 같고 약세 쪽은 이번 주 전자결제 인터넷 이쪽도 조금 좀 한번 턴하나 싶었더니 말이 없어요. 지금 블록체인 위크라고 하는데 얘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조용한 분위기고요. 엔터주 매물 좀 받는 것 같고 유리기판은 갔다가 다시 제자리 이상입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강세 업종에 원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용 이사님께서 그 원전 얘기 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미국의 오클로나 이런 거에 오른 거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원전이 올랐다고 하기는 약간 민망하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거? 미국 원전은 네. 사실 그것도 AI에 지금 엮여버린 거거든요. 네, AI의 약간 보조 같은 작은 걸로 네, 너무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AI의 범주 내로 이제 원전, 전력기기 뭐 이거 다 엮여가지고 네.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이제 SM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엮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반등의 강도도 셌고 최근에 엄청 또 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각종 지원에 대해서 행정명령 같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약간 좀 반대되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발주라도 좀 나오는 게 구체화되면은 좀 이렇게 흥분을 할 텐데 그런 건 아직 안 보이잖아요. 네.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숨기는 건 느낌도 좀 있긴 한데 기사도 나오고 뭐 그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도 그
그 우리나라 업체를 이제 들먹이면서 뭐 죽이기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도 얼핏 기사를 봤는데 네. 뭐 아니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살짝 하는 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면은 원전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그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수급을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식을 처음에 관심 가졌었던 거는 작년 1년 내내 17,000원에서 24,000원 레인지 내에서 4,800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이. 근데 주가는 전혀 안 움직이는데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이상하다 하면서 그 특징 종목으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6월 이후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 팔아댔거든요. 사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파는 게 많았는데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네. 460만 주 순매수가 됐고요. 다시 샀군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니까요.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마이너스 20만 주입니다. 별로 없는 거네요, 거의. 거의 다 채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말고 이제 또 중소형주 쪽 들어가는 회사들 보면은 특이하게 주식이 좀 급등하는 것들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건설주들만 요즘 좀 버벅거리고 있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씩 움직임이 스타트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 해가지고 발주는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홀텍 관련된 거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는 게 가시화돼 있는 것 같고 체코 원전 정식 계약 나오게 되면 거기서도 당연히 나올 거고 불가리아 원전이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거 되게 되면 또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것도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원전은 다시 한번 좀 트리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저는 계속 대표님, 요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미국에서도 오클로하고 SMR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오클로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랐는데 SMR은 정고점은 오르긴 했지만 조금 약간 슬프거든요. 혹시 이게 우리나라 원전이 상대적으로 물론 지금 자리는 좋지만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그런 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 언론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네. 이번에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원자력 쪽에서 행정명령을 했던 쪽은 MMR입니다. SMR이 아니라 미들이라는 거죠. 또 작은 거죠.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로? 모듈러 네네. 리액터 네네네. 이쪽인데 그때 행정명령 사인했을 때 오클라 사장이 뒤에 있었어요. 이렇게 딱 하고 있어서 웃고 그래서 있었고. 모멘텀이 달랐다. 다른 겁니다. 다른데 미국은 지금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블룸 에너지를 소개를 하면서 왜 SOFC가 뜨냐라는 거는 이거 6개월이면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이렇게 커지는데 일단 모든 동력을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급한 마음에 다들 움직이는 거고 SMR보다 MMR이 더 빨리 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클러가 더 속도가 좀 쭉쭉쭉 나오는 걸로 봐요. 그러면은 우리 이영훈 이사께서 얘기한 것처럼 SMR이나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옮겨진다,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콜로케이션처럼 주변에다가 보조 전원으로 끝난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둘 다 필요합니다. 아, 둘 다 필요하다. 그럼 이건 동의하시는 거네요, 완전. 둘 다 필요하고 또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섹터가 다 그래요. 다 반도체만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변 봐도 이 반도체 사기 위해서 야 이거 많이 먹었으니까 털어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고 또 요즘 소비재들 보게 되면 다 그냥 너덜너덜해요. 벌써 뭐 실적 좋다는 거 뭐 올해 하반기까지 뭐 상저하고 얘기 나온 것들 다 지금 너덜너덜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야, 좀 올해 올랐잖아. 좀 털고 절로 가. 계속 반도체 푸시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인 것 같고요. 이럴 때 진가는 아주 좋은 자리에서 나는 반도체 여기서 그냥 못 따라가겠어. 그러면 포기하고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원전 같은데. 같은 걸로. 네. 근데 막상 또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와서 또 뭐 그쪽으로 막 움직이게 되면 또 안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비는 해볼 자리는 다 들어와 있기 원전 때문에. 자리는 좋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반도체가 끌어가는 코스피 지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상단을 유추해 본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도 한번 좀. 그러니까 과거 경험상으로 이거 뭐 유추한다라는 게 지금 차트로 전망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코로나 때 이제 최고 많이 올랐었던 밴드가 PBR 1.3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어바우트 3,900, 4,000이에요. 3,900, 4,000.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는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변수는 뭐냐면 이번에 증시가 반전이 일어났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가가지고 대주주 요건 원복하는 거였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다가 대주주 요건 노이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 의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튀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나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사실은 조금 더 투명해질 거고 조금 더 엄격해질 거고
아무래도 또 여기에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붙어버리면 배당의 메리트까지 만약에 생긴다면 이게 또 변수는 있죠. 또 누더기를 만들어버리면 사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기대 하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4천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다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하기 때문에 일단 PBR로 보면 1.3배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3,900이든 4,000이든이라고 상단이라고 치고 그럼 지금 한 3,500 됐잖아요. 네. 그럼 500포인트면 한 15% 정도인데 그러면 삼성전자 85,000원 15%면 대충 10만 원 뭐 언저리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먹을 게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룸이 많은 거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구성 종목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처럼 반도체가 끌고 가서 거기까지 탁 들어가든지 아니면 반도체도 속도를 지금보다는 이제 좀 약간 완화된 속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가 끌고 가는지. 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그러니까 반도체 쉴 때 나머지 섹터가 끌고 가서 그럼 나머지는 많이 오르겠죠?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둘 중에? 저는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가면 말입니다. 4천이 아니고 5천 가겠죠. 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올라가는 속도는 지금 그러니까 초기에 막 이제 물밀듯이 들어온 거는 다들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편입시켜야 돼라고 해서 같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럼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올랐던 속도가 그대로 다시 올라가느냐 이게 아닌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가 또 많이 쳐진 게 속도를 내주겠죠. 네. 그러면 그런 쪽에서 같이 결불려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 얘기로는 다 그래요.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너 이제 가장 우리가 못 본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뭐 확장돼서 뭐 이제 앞으로 2주 만에 말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예, 5년짜리, 6년짜리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그건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는 거고 예. 원래 반도체 사이클은 점점 좀 줄어듭니다. 네. 예, 그런 쪽에서 지금 뭐 새롭게 AI가 바꾸는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제 진행되면서 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지금 이 상황 쪽에서 이만큼 우리 앵커님 이만큼 올랐는데 저 삼성전자 또 사시라고 제가 돈 드리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코멘트 하겠습니다. 돈을 주시면 사겠죠. 아 이거 아닌데? 돈을 주면 왜 안 삽니까? 무조건 사야지. 공짜인데. 빌려드리는 걸로. 아, 네. 빌려드리면은 사실 수 있겠어요? 하게 되면 아마 쉽지 않을걸요. 지금 다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에이 그러면 다른 것도 좀 해봐. 라는 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네. 여기서 이제 그 한미 관세 협상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중에 청와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네. 뭐 지금 트럼프 하던 식으로 하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불이익을 계속 줄 것이냐. 네. 아니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줬을 경우에 그건 말 그대로 달래는 거잖아요. 통장에다가. 네. 우리 뭐 문제 생기잖아요. 네.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없잖아요. 달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그게 풀린다는 전제하에서 놓고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왕따되어 있는 섹터가 뭐냐면은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가 현대차가 지금 PBR이 0.5가 약간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게 풀린다고 해서 관세 똑같이 15% 받는다 그러면 저주가에 있을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을 했던 일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토요타 자동차가 PBR이 최대 1.4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 0.97인가 95인가 뭐 그 정도 사이 밴드에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가 지금 0.5 언더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는 룸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을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주식 멀쩡하겠어요? 환율부터 시작해서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보시면은 저는 잘 될 거라고 어떤 시기든 될 거라고 보는 게 우리도 아쉬운 게 많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조선이고요. 지금 원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미국 내에서 발버둥을 쳐도 원전을 만들질 못해요. 지금 밸류체인 제대로 갇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실제로. 프랑스도 지금 독일 기업들, 부품회사들 다 망가져가지고 소싱하는 데 어려움 겪고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선하고 원전 카드가 생각보다 관세 협상을 좀 잘 끌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보시면은 지수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다시 업종 이야기로 돌아오면 아까 이제 반도체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지금 오늘 대표님 가져오신 자료 보니까 삼전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내용들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프리마켓에서 91,000원 갔던 건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거래량도 적었고 주문 실수다. 네, 그거 보면서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네. 하셔야 그 얘기를 꼭 좀 해주세요. 왜냐면 혹시나 아까도 이제 잠깐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우리 구독자분이 계셔가지고 아. 명확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넥스트레이드 거래는 저도 차트를 보면서 넥스트레이드는 빼고 봅니다. 그렇죠. 예, 통합이라고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KRX, 넥스트레이드 같이 합쳐서 통합으로 많이 차트를 보시는데 네. 통합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 기준에서는 차트가 망가집니다. 그렇죠. 거래 얼마 없는데 주가가 막 급하다 보니까 이평선이나 제가 보던 모든 지표들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거래가 충분히 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넥스트레이드 빼고 KRX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넥스트레이드는 종목들이 또 막 한 25% 룰인가 되는 것만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이러니까. 갑자기 또 딱 거래 정지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거래 뚝 떨어지면서 주가가 나오는 게 없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그 통합으로 또 이상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KRX로 보는 게 맞다. 네, 그 그렇게 얘기를 꼭 우리 제작진분들도 해주셔라 얘기하셔서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걸어놓으신 분들 잘 파신 거죠. 300 중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중에 그분은 그 300 몇 주는 너무 해피하시겠죠. 네. 와 걸었는데 팔렸어 그러면 네. 예 그냥 오늘 로또 당첨되신 만큼 2등 정도는 됩니다. 예 그 정도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반대로 그거 사신 분들은 또 괴로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근데 그 넥스트레이드 할 때 주문 잘 넣으세요 제발. 네, 거기 거래 실수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때. 그래서 특히 좀 밑으로 쫙 빠졌다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시장 까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 그냥 내 이 정도까지 보시고 주문 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쪽에서 반도체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반도체를 갖고 왔네요. 네. 그래서- 골만삭스 얘기 갖고 오신 거 있어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은 다른 거,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예, 뭐 나머지 내용들은 솔직히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약간 내용들. 후행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돌아서서 이제 누가 먼저라도 할 거 없이 이제 그렇다며 다들 이제 전화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바쁘고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얘기는 3분기 실적을 10조 원 이상으로 올렸네요. 10조 이상 올린 지 꽤 됐어요. 예. 근데 이상, 그러니까 9조 9천억 정도까지 나왔다가 하나투자증권이 참고로 지난주에 프리뷰 10점 몇 조로 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입니다. 아 여기 기준으로. 예, 네. 이분들, 이분 되게 금빛 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양말이 금빛이 팍팍 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싹스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10조 원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목표가가 올린 게 조금 그렇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일단은 지금 나오는 분위기가 디램 랜드 쪽들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아실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디램은 2026년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상승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는 2027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계속 확장시키다 보니까 못 보던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지만 잘 보시게 되면은 잘 보시게 되면 저희 사이클은 2년 반 이 정도가 일단은 그걸 보고 레거시 기준으로. 레거시 기준으로 그리고 그러면은 반도체는 항상 6개월 먼저 들어옵니다. 주가는 그거까지 감안하게 되면 대충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그다음부터 이게 확장되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죠. 맞아요. 계속 추적해 가면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HBM 쪽들도 매출 전망치를 일단 삼성전자가 HBM3 12단 들어갔다 보니까 근데 이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다들 꽉꽉 차 있는 상태 쪽에서 이거 들어간다고 해서 매출 안 나와요. 그냥 나 이제 나도 통과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HBM4에도 이제 내가 얼만큼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출 전망치를 이제 상향시켰다면 이제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며칠 전에 파운드리 쪽에서 IBM 원래 IBM은 그 파운드리 받았지 않습니까? 그 칩에 대해서 그 파운드리 받은 거 보고 요건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양자 컴퓨팅 시대에 IBM이 할 역할이 무지 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정도의 자기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 쪽에서 그래? 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어서 요거는 아마 이제 레퍼런스는 충분히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결국에는 매수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3분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다들 증권사의 목표치가 이제 바뀝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면서 가장 여기 하나 이게 제일 좋은 증권사가 아닙니다. 안 나왔네요. 네. 거기 먼저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런 쪽에서 일단 골드만삭스가 바뀌었는데 에게 96,000원. 약소하네요.
어제 나왔던 모건 스탠리도 97,000원. 이게 뭐 이런 느낌. 네. 이왕 할 거 좀 세게 부르지. 이런 느낌인데 삼성전자 잘 보시게 되면 시총이 500조 넘었습니다, 오늘. 오늘자로 500조 얼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냥 공용 느낌의 레거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산업재의 그냥 일반적인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저희가 얘기하기로 이제 50조대 50조 나온 지가 이제 2022년도에 나왔을 때가 가장 지금까지 좋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 받게 되면은 500조. 거의 이제는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파운드리나 어떤 쪽에서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야 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까지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PBR 잘 안 믿습니다. PBR로 했다가 하이닉스 다 그냥 나가 떨어지신 분들 많아요. PBR을 너무 낮게 봐서 나가 떨어진 거죠, 반대로. 하이닉스는. PBR로 딱 머리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성장주에 대해서 매매를 못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성장주가 버블 나올 때 그 강력한 모멘텀을 다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PBR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한국의 PBR 이것도 저는 뭐 열리면 확 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그냥 참고로만 보시라. 매매의 직접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가시게 되면은 내가 많이 포보 나온다. 이것도 보시고 그 중에서 또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증권사는 약간 보게 되면 11만 원대, 10만 원대 이상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CT만 가장 먼저 불렀고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들 참고하시면서 일단 뭐 이제 앞으로 업황 바뀌는데 이들이 또 목표가를 바꾸는지 또 적극적으로 나온지 이것도 한번 포인트가 아닐까. 특히 저 친구 MS 이 친구 어떻게 나온지 한번 잘 보시죠. 최근에 바꿨죠. 네. 채팅창에서 오늘 이제 삼성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보통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 팔아야 되냐 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는 조정 나오면 좀 더 사고 싶은데 언제? 라는 질문들이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께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 조금 더 산 건 있는데 아직까지 한 주도 안 팔았어요. 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 지금 미국장 올라가는 게 보면 AI였잖아요. 근데 특히 특징을 보면은 지지난주하고 오픈 AI가 브로드컴을 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오라클을 건드렸죠. 그리고 어제 드디어 엔비디아가 또 이제 집적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만히 보시면 오픈 AI는 돈이 지금 돈을 일으키는 쪽은 거의 없는 회사잖아요. 근데 사실 돈 돈 게 계속해가지고 사실은 오파를 크게 던졌는데 그 돈을 엔비디아가 집어넣었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또 인텔에 또 50억 달러 출자 들어가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쪽 칩 쪽에서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픈 AI 발로 해서 어쩌면 AI 버블을 만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메타 CEO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잉 투자니 뭐니 낭비니 하는데 오히려 그걸 투자하는 게 나중에 덜 투자해가지고 못 따라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거기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과거 아까 PBR 안 믿으신다고 했는데 PBR 밴드 평균을 놓고 보면은 지금 9만 원 정도가 아마 평균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넘어갈 것 같고요. 우선은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버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반도체 이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반도체랑 관련돼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너무 세니까 알테오젠 같이 이렇게 명백히 좋은 뉴스, 물론 뭐 미리 반영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아까 얘기하신 D&D 파마텍 같은 것도 관련된 기업이 엄청 비싸게 인수가 됐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늘 하루 만에 꺾였잖아요. 이 반도체랑 바이오가 서로 간에 약간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항상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또 반도체 바이오를 같이 좋아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우선 그 개념으로 보면 저는 같이 좋아하는 쪽이에요. 네, 그런 분도 요즘 반바지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반도체 바이오 지주 이렇게.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 이번에 알테오젠은 지금 UBS 증권에서 네.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비싸다는 거죠. 네. 뭐 26만 원 네. 매도 목표가를 정해놨던데 그쪽의 논리를 좀 보니까요. 제가 사실 이걸 논리를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살짝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알테오젠을 꽤 초창기부터 매매를 해서
지금 제 고객님 일부는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몇백 프로가 아니라 몇천 프로 수익이 나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을 제가 언제 처음 매매를 했날 찾아보니까 2017년이에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마 엄민용 애널이나 이런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알 거예요. 옛날 얘기. 네. 옛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부터 계속 백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뭐 요즘 당연히 저보다 실력이 월등하시지만은 우선은 지금 여기서 지금 시비를 걸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C 전환으로 성공 가능성을 40%만 잡아놨어요. 근데 할로자임이 대부분 이제 SC 전환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알테오젠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실패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근거가 왜 40%인지를 모르겠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해가지고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을 시킬 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제로 전환을 시킬 때 전환율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9%를 얘기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존슨앤존스 쪽에서 이제 전환을 했던 SC 제형을 개발했던 다잘렉스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84%가 전환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티센트릭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영국에서 9개월 동안 32%가 전환이 됐어요. 근데 심플하게 말하면 이 품목 같은 경우는 SC 제형으로 주사를 맞으면은 5분 정도를 맞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승인난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이게 2분 내에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항암제를 정맥을 찾아가지고 30분, 40분 맞는 거하고 그다음에 피하 주사제니까 피하 지방에다가 찔러가지고 1, 2분 사이에 끝내는 거하고 편의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비싼 약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비싼 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맞기 힘든 약이에요. 20만 달러입니다. 예? 2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맞으실 수 있으세요? 걸리면 안 되죠. 건강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논리가 이상하다. 저는 좀 이상하게 봤고요. 또 한 가지는 해필이면은 이제 그 승인이 난 그 다음 날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사실상 이제 세론 터지는 시점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 약간 좀 일반적인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거기에 편승해서 기관 외국인들 엄청 팔았더라고요. 둘 다 1등입니다 오늘. 네. 차라리 그러려면 더 빠져라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반도체랑 바이오 같이 갈 수 있나요? 그거는 뭐 시장의 선택이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잘 없었던 일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반도체 바이오 말고 다른 것도 더 갈 것 같은데요. 다 그냥 어깨도 자 위아더 월드가 아니군요. 위아더 코리아 그러면서 예, 손에 손잡고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를? 네, 벽을 넘어서.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손에 손. 태어나기 전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걸 아시다니. 예. 네. 저는 몰라요. 박물관 가서 들었어요. 예, 잘 몰라요. 예,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테오젠 딴 거 없고요. 오늘 셀트리온 올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포트에 요만큼 있는데 뭐 새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수료 가지고 이제 또 나오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또 하려면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갑자기 일라이릴리 공장을 떡 인수했대요. 처음에 안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빠지면서 그쪽으로 매수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약간 좀 교차된 매매 오늘 수급에서 다 나옵니다. 그거 줄이면서 글로 이렇게 되는 과정들. 그래서 또 셀트리온 좋잖아요. 옆으로 횡보만 쭉 했고 매수세 딱 붙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이러다가 또 아마 9월달 말쯤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유한양행이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10월달 가게 되면 에스모 있지 않습니까? 10월 17일 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병역요법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할 분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움직이다가 잠깐 이거 횡보했는데 그럼 이쪽으로 또 훅 가게 되면 나머지 좀 주춤하고 그런 현상 쪽에서 키 맞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보게 되면 저 위까지는 가는데 중간에서 이제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베팅이 컸다 그러면은 뭐 바이오에 이제 주력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섹터 막 가는데 또 약간 포모 나올 수 있고 또 내 종목이 바이오 가는데 또 약간 또 포모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싸워요 그냥 다 같이 갈 수 있다. 네 손에 두 손 잡고 코리아나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가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아까 이제 또 채팅창에 보니까 신조님께서는 한화엔진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시는데 마침 오늘 또 조선기자재를 이슈로 가져오셔서 조선기자재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총 1,000억대 뭐 이런 주식들까지 막 40% 50% 막 올라갈 때 네. 단기 고점 신호 나오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많이 밀리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보면은 오히려 이제 핵심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일부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기자재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들은 아직은 좀 비싼 느낌도 좀 들고요. 근데 어찌됐든 핵심 기자재 쪽에서는 조금 바닥 신호가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보냉제 업체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그때 아마 우리 한 의원님 물어보셨던 피팅 업체 네. 뭐 어쩔 수 없는 근데 이제 지금 또 주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피팅도 약간 좀 바닥 느낌 서서히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피팅은 뭐 조선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또 원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쪽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실은 관세 협상하고 무관하게 마스가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를 맞추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 혼자서 막 치고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급한 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필수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싶을 때부터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게 나중을 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못 사가지고 포모 와가지고 그러시는 분들, 네. 특히 소부장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소부장 주식들을 갖고 있는 것도 못 팔겠고 새로 살라니 딱히 이게 확 끌리는 것도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선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 기자재 쪽은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화엔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바닥을 좀 다지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기자재 마찬가지로 한번 여쭤볼게요. 조선 기자재요. 네. 조선주가 가야 가죠. 조선주가 언제 갈까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때가 되면 가겠죠. 근데 뭐 차트는 다 이제 슬슬 만들어가는 분위기로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어제 보니까 아까 저 관세 협상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이제 관세 협상을 이제 사인하면서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15%를 다 일관하고 거기 보게 되면 무관세가 있어요. 일본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무관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히토류가 있습니다. 일본 저희가 다 중국이 거의 다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급해서 히토류는 준비하다 보니까 뭐 특정 회사 이거 뭐 행정명령과 함께 지원 막 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게 많이 올랐고 계속 다시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MP 버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쪽의 분위기처럼 지금 미국은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원소 비교 까먹었는데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경우는 이거 제대로 안 해놓게 되면 뭐가 흔들리냐면 방산이 전략 방산 산업들이 다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꼭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일본이 시장 점유율이 한 7% 됩니다. 네오디뮴 쪽에서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또 풀어줘요. 그러니까 관세가 없습니다.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필요하면은 관세 협상 막 하다가 막상 이제 사인할 때 딱 되게 되면 필요한 거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도 딱 보게 되면 우리 잘하고 있고 좀 배짱을 챙겨야죠 이럴 때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잘한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니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 지렛대로 막 활용하려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많겠지만 이렇게 돼서 만약에 그게 확인된다 그러면은 우리 잘하는 거는 미국이 필요한 거는 당연히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그중에 조선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또 올라갈 때는 저희가 조선 없어 아들 조선주는 좀 샀지 이거 이거 나오다가 이제 지금 다시 바뀌었잖아요 아들 삼성전자 샀지 아들 믿어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올 때 또 그렇게 될 때는 그냥 쓱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이 KTNG 니코틴 파우치 기업 인수 의미라는 걸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전 이게 사실 전 처음 봐요. 저는 한 몇 년 전에 한 분 있었어요. 그 외국 생활 하시다가 온 지인이었는데 이걸 꼭 품에 넣고 다니셨어요. 연초를 태우셨는데 니코틴 파우치를 꼭 가지고 가시던 분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연초도 피우고 니코틴 파우치도 하신다고요? 와 대단한. 뭐가 다른 건가요? 설명해 주시죠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꼴초 같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이게 저희는 잘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니코틴 파우치라는 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 잇몸하고 이 사이 이렇게 표현이 그러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네. 체내에 흡수되게 하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벌써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연기도 나고 뭐 이제 또 폐도 안 좋고 한데 이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예 뭐 요즘 관련형 전자담배 아니 그냥 전자담배 이런 거보다도 그냥 몸에 흡수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니코틴을 흡수한다. 저희도 몸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자연 니코틴이에요. 그런 건가요? 아, 그러니까 네. 천연 니코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추출해서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소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좀 복화 좀 빌려주세요. 한번 사보고. 네. 회사 잘리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되면 몸으로 이렇게 흡수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은밀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니코틴 때문에 불안하시다 그러면 비행기 탈 때 한번 미국 갈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리하게 사용된다고 하고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려 사항은 그렇죠. 구강 건강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또 발암물질 좀 검출됐다는 사례가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청소년 사용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네, 아들이 뭘 울고 있어요. 아빠 이거 껌인데? 그러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왜 이 인수를 했냐면은 이번에 보게 되면은 KTNG와 알트리아라고 하는 이게 말보로 필립 모리스의 예. 미국 법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보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웨덴의 SPC 설립해서 이거를 지분을 인수했다. 금액이 2,600억이다. 그 하나의 해외로 나가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겠죠. 근데 네. 그 담배가 아니라 약간 좀 우회했다고 봐야 되겠죠. 수출 기업으로 드디어 담배도 인정된다 뭐 이런 건가요? 라면 같이 뭐 이런 건가요? 약간 이제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눈여겨 보자. 근데 이게 지금 뭐 미국 뭐 이건 다 아시는 필립 모리스와 연결되는 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2022년도에 280억이었는데 작년에 740억까지 매출이 확 늘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또 매출이나 순이익 단위도 영업 레버리지까지 확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쪽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니코틴이 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다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그러면 KTNG 입장 쪽에서 오늘 또 보니까 자사주 매입한다고 또 공시도 했더라고요. 배당 얘기도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밸류를 끌어올리기는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또 수출 기업을 인수해서 우리 영역을 확장한다.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여겨보자. 그런 쪽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